리모델링이랑 신축, 평당 공사 비용을 50평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평당 계산하면 좋을까요? 리모델링하고 신축 공사 비용을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 드릴게요. 리모델링을 평당. 안녕하세요. 고혜주 빌딩의 이 팀장 김재환입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10분 노하우 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리모델링과 신축에 관해서 선택하시는데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신축이랑 리모델링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물 매입 시에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건축물의 내력벽의 유무. 뭐 내력벽 있을 수 있어요. 구조에 관한. 맞아요. 근데 이제 상부층에 일부 조금 있는 정도가 좋고 전층이 내력벽이면 그 비용이 투자비에 반드시 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간혹 이제 맞벽 건물들을 의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의도나 종로 뭐 이런 특정 지역 가면 이런 건물들이 되게 유난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을 때는 붙어서서 지어진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에 왜 부적합하냐? 외관 대조선이 안 돼요. 맞벽 건물은 구조적으로나 어떤 소방적으로 되게 취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구청에서는 이런 건물들을 개선되길 바래요. 그쵸. 이런 건물들이 개선이 되려면은 철거가 되고 새로 지어져야 되는데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맞벽인 상태로 그래서 또 몇십 년이 또 존속이 되니까 싫어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좀 맞벽일 때는 대수선 허가 접수가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외형의 변화가 없는 거는 오케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 자, 이런 거는 허가가 돼요. 그리고 뭐 내력벽체를 철거를 해서 구조 보강을 한다. 그러니까 속은 괜찮은데 맞아요. 바깥쪽이 조금. 그래서 바깥에는 그럼 어느 거까지 저는 되냐? 통물 사이즈들 크게 철거를 해서 가시성을 높이잖아요. 내부에 대한 가시성을. 자, 이런 게 안 돼요. 그 사이즈에 그대로 창호 교체까지는 돼요. 외부에도 마감재를 어떤 예쁜 마감재를 별도로 붙이질 못해요. 페인트 칠, 방수 처리 정도 이 정도만 허가가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해체 심의가 의무화가 됐어요. 웬만한 것만 이제 해체 심의를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수선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짤 때 해체 심의를 반드시 거친다. 비용도 좀 더 많이 들거든요. 리모델링을 건물을 매입을 할 때 해체 심의도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를 고려해서 매입 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저희 구혜조 빌딩의 건물 리모델링 솔루션과 다양한 좋은 매물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신축을 위해서 매입을 하실 경우에 좀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근생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웬만하면 건물을 북향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북향 건물이 용적률 건폐율을 온전한 형태로 찾아먹기가 좋아요. 북향. 건물이 남향이면 많이 깎여요. 많이 깎여서 심지어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찾아먹을 수 있는 것도 못 찾아먹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남향이면서 폭이 좁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차 공간 확보에다가 일조 사선까지 동시에 받아버리면 되게 이제 건축상 뭔가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신축 건물들은 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제 리모델링 혹은 이제 신축일 경우에 가능한 최소 평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종, 2종, 3종인 경우는 용적률이 50%에서 60%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0평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40평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좀 검토하시는 땅이 상업 준주거에다가 또는 상업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80%에서 90%까지 건폐율이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땅 면적이 30평만 돼도 웬만한 그 상가 빌딩들이 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1종, 2종, 3종 주거 이런 지역들은 한 40평 이상 최소 그리고 준주거 지역들은 최소 30평 이상이 돼야 건물이 또 임대가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는 건물들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리모델링 하면 증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 내 건물 증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좀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남아있지만 네. 주차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저는 토지에서 주차 대수를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층 건물인데 네. 용적률이 한 50% 남아있다. 건면적이 40평이다. 네. 그리고 주차를 추가로 한 대 공간을 확보를 했다. 라고 하면 이 건물은 한 개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대수 하나가 확보되면 오피스 용도로 한 개층이 증축이 돼요. 어쨌든 용적률 건폐율이 남아있다. 라고 하지만 주차 대수 확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차 대수 확보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궁금해하실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좀 리모델링이랑 신축 평당 공사 비용을 50평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평당 계산하면 좋을까요? 리모델링하고 신축 공사 비용을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 드릴게요. 리모델링을 평당 350에서 400 정도면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신축은 평당 한 800 정도를 책정을 해요. 근데 2배 가까이 되네요. 네, 신축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예산 책정을 더 하셔야 돼요. 자, 리모델링은 전기 인입, 재사용이고요. 정화조, 재사용이고, 설비, 급수, 수도 땡겨진 것들 그대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축은 다 새로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관로 작업, 뭐 이런 증설, 이런 것도 건축공사비에서 별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4, 5층짜리 꼬마 빌딩을 또 하게 되면 이런 추가 부담이 뭐 또 한 1억 정도 또 합쳐져서 또 들어갑니다. 정화조가 뭐 4, 5천 들어가고 전기, 수도, 이래저래 1억 가까이 또 들어가요. 보통 리모델링은 건축비만 들어가요. 건축비 플러스 대수선 인허가비만. 근데 신축은 이런저런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니 상담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움직이셨으면 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좀 상황들이 있을까요? 상업지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차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어요. 오히려 많은데도? 여기는 대중교통이 발달했으니 복잡하니 차를 끌고 오지 마라 라는 취지로 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되게 좋은 이점으로 자리 잡죠. 왜냐면 1층이 월세 수익 단가가 좋은데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순간 월세 단가가 좋은 1층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혜택을 받는 지역이라면 신축 설계에 알아보고 설계를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주차장에 대한 완화뿐만이 아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혜택을 주는 지역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육성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량진에는요, 건물이 신축을 할 때 그 용도를 학원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용적률 혜택을 줍니다. 지자체에서 노량진은 학원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잖아요.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지역마다 요소마다 있어요. 지역의 특징을 진짜 확실히 알고서 좀 공사도 진행을 해야겠네요. 네네. 이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입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고혜주 빌딩의 팀장 김지환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기존 세미나랑 다르게 좀 추가되는 리모델링 투자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수강생분들 중에 많으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좋은 건물을 찾는 방법, 그런 것들을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보완은 투자의 포인트가 좀 있겠네요. 그리고 좋은 건물을 보는 안목적인 그런 거를 더 보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세미나 내용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존 세미나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절차적인 문제. 인허가, 그리고 이제 기간, 뭐 이런 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예산 책정하는 방법, 그리고 건물의 어떤 유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리모델링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결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세미나를 시작을 했고
요번에는 투자적인 측면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세미나를 좀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세미나 참석자에 한해서 우리 대표님과 1대1 저희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대표님. 네. 상담도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검토하는 매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저 집중 분석을 해달라. 네. 아니면은 갖고 계신 건물을 딱 집어서 갖고 계서 오시면 네.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네. 대판다. 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뭐 당연히 또 현장도 나가서 봐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 대표님과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멘토링 역할을 계속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매수 검토를 원하시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오시면 이건 안 좋습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거 안 좋습니다 하니 조금 힘이 빠지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은 건 안 좋으니까. 근데 대신에 또 다른 물건이 좀 생기시면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상담을 또 이어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저게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건축, 절세, 그 다음에 성공적인 빌딩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전문가들이 저희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건물 매매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신축, 투자 세미나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신축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